네, 안녕하십니까. 채널 K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매일 찾아뵙고 있습니다.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학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오늘 시작하면서부터요. 시장의 네. 변동성이 아주 극대화되고 있다 그러고 해야 되는데요. 네. 오늘 시장 상황 간단히 좀 체크 좀 하고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외국인 매도세는 일단은 크지 않습니다만 이제 시장에 돌아다니는 루머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루머요? 네, 루머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이제 제약 바이오에 대한 변동성, 네. 이제 매우 확대가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악성 루머가 있어요? 악성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악성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싼 주식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그동안 얘기해 왔던 네. 이제 그런 시장에서의 흐름, 네.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네.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낙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낙폭이 지금 10%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낙폭을 보여주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아모레 같은 경우는 메르스에 대한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느냐. 지금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이렇게 변동성에 제가 대한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아침에? 어떤 거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변동성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바이오 같은 경우가 반등하긴 했습니다만은 바이오도 아랫골을 날긴 했으나 네. 강하게 이제 플러스로 전환되지 못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마이너스 10%대를 넘는 종목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양약품이 지금 마이너스 18% 나타나고 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대웅제약이 마이너스 12%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에스텍 파마 최근에 이제 가장 핫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에스텍 파마인데 에스텍 파마도 마이너스 17%. SF 파마요? 네네,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뭐 되면은, 회사죠? 에스텍 파마 같은 경우도 원료의약품 쪽 하는 겁니다. 네. 원료의약품하고 이제 그 화장품, 원료에 대한 쪽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보게 되면 에스텍 파마에 대한 쪽도 이제 급락을 하는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다만, 이런 흐름에서 이제 시장이 그럼 과연 죽는 시장이냐에 대한 쪽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시장에서 계속해서 대안을 찾고 있다는 거죠. 게임주에 대한 쪽이 반등을 하고 있다는 거. 그만큼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감, 실적 없이 이제 바이오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실적에 네. 대해서 시장에서 대안을 찾고 있어서 네. 지금 이 그 게임주에 대한 쪽이 반등에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자산주라고 불리는 쪽들 섹터,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표적으로 지금 오늘 이제 반등 주는 쪽을 보게 되면 뭐 선창산업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 자산이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뭐 선창산업, 그 다음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MC넥스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견조하게 자산주가 올라요? 네, 그러니까 수산주들이 또 오늘 지금 보게 되면 또 반등에 대한 쪽들이 강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수산주. 그래서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사조 이런 거? 네네.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사조산업이라든가 사조산업 10% 오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산주들에 대한 반등 네. 이런 것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네. 어떤 시장에 그러니까 수산주는 시장에서의 틈새 종목들 네. 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시장에서의 대안은 이제 어닝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이 잘 나오는 섹터에 대한 쪽에 대한 네. 어떤 기대감에 대한 쪽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 뭐 네. 풀몬에 대한 반등 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산주에 대한 반등, 뭐 풀몬에 대한 반등이 이런 것들에 대한 흐름들을 지금 보게 되면은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일단 제가 오늘 동시효과 때 어제랑 뭐 똑같은 저희 방송에서 일하고 모니터 방송에서 했던 얘기는 논점은 이겁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대한항공 이런 거 있잖아요. 대한항공이 지금 반등하던데 오늘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4%대 그리고 아시아는 5%대 반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얘기한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유가 오늘 7% 떨어졌단 네. 말이죠. 유가 얘기도 잠시 후겠지만 유가 하락한 거를 그냥 단순하게 한두 가지 얘기보다는 너댓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요. 그 네. 분석하는 애들이 그런 건 있는데 결국 그래서 이제 항공주가 올라가는데 항공 뭐 너무나 떨어졌고 메르스 사태 해결 이런 거 되면 올라갈 수 있겠죠. 다만 요즘 보면 미국 항공주도 아니고 유럽 항공주도 아니고요. 지금 항공주나 여행 관련주 사라는 게 딱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본의 그런 관련주를 사라는 겁니다, 지금요. 일본의 특정 주수 얘기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일본을 사라는 거야. 근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요코 얘기 많이 나는데 지금 일본에서 엄청나게 요코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상 최대로 지금 일본에 사람 여행 계획이 늘어나면서요. 어느 정도 늘어나냐면 공항 증설 붐입니다, 지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공항 많이 늘렸는데 헛짓거리 많이 했잖아요, 지방에. 근데 일본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공항 증설 붐일 정도로 일본의 엔저 효과 이런 것 때문에요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일본의 관련주들을 사라는 얘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가
우리나라 좀 오겠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뭐 그런 프로모션 많이 하겠지만 일본을 많이 관심 쏠려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고요. 일단 시장 자체는 오늘 코스피의 기준을 보면 앞서 얘기 났지만 코스피에서는 오늘 80억이 순매도 꽤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아까 이승원 대표도 얘기했지만 코스닥은 이제 120억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건지 일단 시장 하나의 특징이 되겠고요. 얘기했던 대로 이제 바이오 주식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출렁거리고 있다. 네네. 일단 이런 것들 이게 코스피가 됐건 코스닥이 됐건 워낙 많이 올라갔던 것들에 대한 조정 국면이 있다라고 일단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특정 주식, 특정 종목에 대한 그런 관점보다는 시장 전체적인 어떤 숨고르기 네.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논쟁이 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되겠지만 제가 어저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렉시트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그 부분도 저희가 얘기거리를 좀 잠시 후에 이슈 우리 돌직구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그렉시트에 대해서 가능성이 크다 안 크다는 건 저는 의견이 없어요. 이성훈 대표 있어요? 그렉시트 가능성? 그렉시트 가능성? 뭐 알지는 없지만 네. 그렉시트 그거는 이제 잠시 후에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단기적으로는 아니다라고 네. 생각하고 장기적으로는 맞다.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의견이 없어요. 네. 왜? 네. 저는 뭐 가본 적도 없고 그리스라는 나라 별로 그런 관심도 없거든요. 네.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바클레이즈, JP 모건, 모건 스탠리 같은 건 기정사실화하고 있고요. 물론 반대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어저께 너무나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렸는데, 물론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같은 데는 뭔 소리냐, 가능성 별로 없다. 있더라도 먼 훗날 얘기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쪽이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렉시트까지 가지 않겠다. 네. 라고 했지만 실제 그렉시트가 갔을 경우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는 또 논의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 또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다시 한번 우리 이미 다 아시지만 이분과 함께 모시고 나서 다음 코너 저희 코너 진행하도록 합니다. 네, 이슈 돌직구 시간인데요. 오늘은 몇 가지 해외 시장에 대한 시각 이런 거 몇 가지 좀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우선 앞서서 좀 반도체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마이크로테크놀 오늘 또 빠진 빠졌어요. 한 3% 빠졌는데요.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마이크로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노무라 또 이제 목표 주가를 좀 내리고 투자액을 좀 내리는 의견을 냈거든요. 네. 근데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에 대한 가격 하향 얘기 나는데 그걸 떠나서 가트너에서 말이에요. 가트너가 네. 올해 전 세계 IT 지출의 5.5%를 또 두 달 만에 하향 조정했잖아요. 그거 좀 잠깐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가트너가 지금 하향 조정한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네. 내용은 사실 이제 그 IT에 대한 소비가 뭐 일부 감소하는 것도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큰 배경에는 그러니까 미국계 IT 기업에 대한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쪽에서 달러가 강세에 의해서 매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런데 달러 강세에 대한 효과에 대한 쪽을 좀 많이 반영을 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흐름을 좀 이해하시면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가트너가 올 전 세계 IT 지출에 대한 쪽이 감소한다라는 얘기에 대한 쪽이 그러니까 아주 악재는 아니다. 다만 이제 긍정적인 호재는 볼 수 없겠죠. 네. 그러니까 화면 좀 왜냐면- 잡아주세요. 네네. 화면 준비됐죠. 우리 화면 이승원 대표 화면 좀 잡아주세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가트너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가트너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네. IT 지출에 대한 쪽이 5.7%, 네. 디바이스 쪽에서 5.7%에서 전체 IT 기기가 5.5% 감소하는 이제 네. 이런 전망에 대한 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전망에 대한 배경을 보게 되면 네. 그 감소되는 배경을 보게 되면은 달러 인덱스에 대한 강세,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강세에 대한 쪽으로 인해서 지금 보게 되면은 매출 자체가 감소하는 네. 그런 형태에 대한 흐름으로 전개되는 거지 네. IT 자체에 대한 시장 자체가 뭐 완전히 그 줄어드는 형태에 대한 쪽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달러와 기준으로 가치가 환산되면서 착시 효과가 발생했다라는 네. 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렉시트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이거 뭐 예. 제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내 증권사들의 리서치 센터장들의 의견을 모아준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머니투데이의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요. 머니투데이에서 나오는데 제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예. 이건 오해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들의 의견이 있다라는 걸 일단 그래서 딱 실명이 다 나왔기 때문에 실명 보시면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에 이제 전제하는 겁니다. 현실화될 경우 국내 주식의 큰 주식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현대증권 들어갑니다. 현대증권이요. 그렉시트가 발생하면 코스피 지수가 단기적으로 1980선까지 밀릴 수 있다.
1984. 그러니까 60포인트 정도 남은 거죠. 그리고 이들은 IT와 자동차, 유럽에 당연히 안 좋고요. 유럽 금융권의 신뢰도 저하 시 수주 관련 산업에서 조선 등도 부진할 것이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이제 그 조선의 업계, 신조선의 파이낸싱은 유럽에서 하거든요. 유럽에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발주하는 쪽에서 부담이 있을 것이다. 자금 확보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 안 좋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요, 그렉시트는 이미 주시장의 60% 이상 확률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2000선이 무너진 정도의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러니까 영향이 잠시 깨지더라도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NH투자증권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KTB 투자증권은요, 그리스와 연관된 코스피 단기 저점은 연저점 수준 1850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이 떨어질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유로화 폭락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신규 통화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하이투자증권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이요. 하이투자증권은 그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역시 1900에서 1850선까지 내릴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가 이쪽 그렉시트에 대해서 현실화됐을 경우에 지금 상당히 시장을 보수로 보는 사람이 많다. 많다. 일단은 전반적인 리서치 센터, 물론 4명밖에 안 되지만요.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이런 4명의 의견도 일단 참고해 보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거 좀 봐주세요. 네, 지금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수입 동향 말고. 네. 저도 이제 이걸 주문했는데. 네. TV 만화가 바뀔 때마다. 네. 부모들은 괴롭다라는. 이성 대표 괴롭죠? 네, 괴롭습니다. 네. 아주 많이 괴롭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그 손오공에. 네. 터닝 메카드라는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요 뭐요? 뉴스. 네. 저번에 또보다 한번 예전에 한번 또봇.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이거 뭐야, 이거? 한동안 풍기 현상을 빚었고 올 들어 어린이날 선물로는 이 시계 캐릭터 요괴워치를 구하느라고 요괴워치 박사 대박이었죠. 예. 그리고 최근에는 카드를 만나면 터닝 메카드. 국산 로봇 터닝 메카드를 사려고 어딜 가나 장사쟁이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네. 참 궁금합니다. 도대체 왜 주기적으로 이런 장난감 대란이 벌어지는지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돈 벌려고 주기적으로 나오는 거지, 뭐게. 예. 매장에 예.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습니다. 저 게임 장난감 살려는 거야? 이거 대박이야, 이거. 자기도 샀어요? 샀죠. 예. 저게 가격이, 예. 이게 원가가, 네. 정가가 22,000원이에요, 하나에. 한 개에? 총 종류가 90가지가 있어요. 그 180만 원 필요한 거예요? 예. 근데 잘 들어보세요. 예. 근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네. 16,000원으로 할인을 했어. 예. 근데 저게 품기가 돼갖고 물량이 없어요. 예. 그래서 싸게 파는 데가 50% 할증. 예. 3만 4,000원 정도. 예. 비싸게 파는 데는 네. 5만원에서 6만원까지 받아요. 하나당. 2만 원짜리가 2만원짜리. 16,000원 팔던 거가 네, 팔던 거가 지금 더블이 된 거죠. 34,000원에 받는 데가 있고, 네. 심지어 하나당 4만원, 5만원 받는 데도 있어요. 예. 근데도 물량이 없어. 네. 근데도 물량이 없어서 난리도 아니에요. 정부에서 가만히 있어? 예전 같으면 매점 매석을 지금 잡아놔야 그다음 되잖아. 터닝 메카단에 7만 5천 원의 책불이에요. 네. 난리도 아니에요. 2만 원짜리를. 2만 원짜리를 자기도 빨리 팔아. 팔으라고요? 예. 난리 나요. 예. 난리 나요. 그래서 네. 그 이마트 딱 가면 뭐라고 돼 있냐면 네. 이마트 가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현재 터닝 메카드 상품은 전량 품절입니다. 현재 재입고 예정에 대한 쪽은 계획이 없습니다. 이렇게 진짜로? 돼 있고 네. 딱 인터넷에 떠요. 네. 어디가 이제 품절이 됐다. 네. 어디가 딱 물량이 들어왔다 그러면 부모들이 우르르 가서 네. 사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가격대로 해서 다 갖추려면 그러니까 이제 색깔별로는 가질 필요 없으니까 90개 중에서 색깔별로는 필요 없고 네. 한 30가지는 산다고 치면 네. 종류별로 네. 종류별로 30가지만 사도 한 100몇십만 원이 필요한 거지. 네. 그러니까 지금 한번 시리즈 들어가면 100만 원대예요. 자기 얼마 샀어? 일단은 지금 4개 샀습니다. 4개? 4개. 원가에 샀어요? 비싸게 샀어요? 비싸게 샀죠. 어디서? 저런 데서? 인터넷에서 새벽에 검색하고 있는데 네. 그 새벽 2시쯤 검색을 해요. 네. 새벽 2시쯤 검색하다가 물량 뜨는 데가 있거든. 중고나라에서? 아니 중고나라 말고. 네. 그러니까 이제 중고나라도 더블 받아요. 네. 그 박스 개봉 안 된 겁니다 해갖고 네. 뭐 4만 원, 4만 5천 원 이렇게 받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왜냐하면 사갖고 장사하는 거죠. 네. 내가 이제 원가에서 산 사람들이 네. 중고나라 가갖고 4만 원 받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 어디서 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손오공에서 만드는 거예요. 손오공? 네, 손오공에서. 100% 아니야? 100%인가요? 손오공이? 손오공 요즘에 조정받고 있네. 증거금 100%짜리네. 증거금 100%인가요? 잡아놔야겠네.
그런 얘기 왜 했어요? 나는 손흥민인지 몰랐지. 네. 그냥 이런 얘기가 있더라. 그래서 네. 요즘에 어쨌든 간에 거기 가면 네. 어쨌든 간에 이거에 대한 열풍이 네. 어마어마하다라는 거겠고 네. 예전하고는 다르게 뭐냐면 이 터닝 맥카드 같은 게 다 일본산이었잖아요. 그렇죠. 요게워치만 하더라도 일본 만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게워치는 또 이제 그 요게워치 아주 그 폐해가 있어요. 네네. 우리 애기들이 보면 전화를 할 때 보면 그레시유 뭐 이렇게 계속 그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누가? 그레시유 우리 애기들이 그 만화 보고 거기에는 나오는 요게가 그 사투리를 하거든요. 아버지 식사하셨슈 맨날 이러는 거야. 진짜로? 예. 그래서 내가 충청도야? 예, 그 나오는 요게워치 나오는 요게가 충청도 사투리를 쓰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일본 만화란 말이에요. 근데 예. 이게 최근에 그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한국산 캐릭터들 네. 많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중국에서 영실업도 인수해 갔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레드로버도 인수해 갔어요. 네. 레드로버도 지금 중국계 인수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중국인이면 네. 그러니까 한국산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캐릭터가 절대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죠. 일본산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그 상품성 있게 만들고 있고 예전에는 캐릭터를 만들고 나서 네. 관련된 상품을 만들었다라면 네. 지금은 캐릭터를 먼저 만들고 네. 만화를 만듭니다. 근데 로봇을 여기 먼저 디자인하고 별빛 만화를 낭자님이라는 분이 갑자기 나도 생겼는데 안경을 왜 안 쓰셨어요 오늘 교수님? 잊어먹었어요. 차에 있어? 차에 있어요. 예. 저희가 참 오늘 첫 번째 강의 녹화하더랍니다. 진짜 네네. 교수가 돼서. 네네. 그래서 오늘 교수님인데. 네. 그건 그렇고요. 네. 그 하나만 더 보고 나서 레포트 하나 보겠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유가 오늘 얘기 좀 한다는 거 하면 유가 유가 얘기 그거 좀 해주세요. 유가 얘기 듣고 싶었어요. 유가가 7%라고 급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유가에 대해서 그 뭐 여러 가지 많은데요. 유가의 하락에 대해서 4-5가지 요인가 있는데요. 딱 제 얘기 해봤자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네. 제가 유가에 대해서 뭘 알아? 네. 마켓워치 나온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5 big reasons for oil plunge. 보이시죠? 5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네. 플런지라는 거는 아니, 폭락했다는 폭락. 거거든요. 월요일에 폭락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차트 잠깐 한번 볼까요?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유가 차트 한번 잠깐 보게 네. 되면 네. 이거 이거 화면 자체가 차트인데? 네, 이거 지금 보게 되면 이게 7% 장대 음봉 뻘건 거 이거 네네. 뻘건 게 이제 얘네들은 음봉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7%가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근데 얘는 안 돼. 근데 그게 안 보이잖아 이거. 네. 네. 이거 제가 화면 답만 네. 보겠는데요. 왜 안 넘어가? 예. 왜 안 나오니? 그리스 사태? 내 걸 보여줬는데 왜 자기 걸 네. 잡는 거 아니야? 저쪽 거 보여주세요. 제 걸 보여줘, 제 거요. 네. 제 화면 잡아주세요. 예. 보시면 뭔가 이상하다. 안 넘어간다. 인터넷이 안 되고 있어. 진짜 안 되네. 짜증. 잘 안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화면이 제가 클릭이 안 먹는데요. 이상하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그리스 문제입니다. 근데 그리스에 보면 이제 이런 반론이 있어요. 야, 그리스가 조그만 나라인데 그리스에서 뭐 그 경기가 어려워지더라도 그리스가 얼마만큼 석유를 쓰길래 하는 나오지만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중국이요. 예. 중국도 지금 어찌되었건 간에 지금 경기가 좀 위축될 우려가 되는 우려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석유 소비가 좀 줄지 않겠느냐. 석유류의 수입. 그러니까 당연히 모멘텀 플레이가 되겠네요. 그런 점에 악재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드릴의 얘기입니다. 드릴. 뭐냐면 지금 보면 계속해서 올해 들어서 우리가 그 작년부터 말부터 유가 떨어질 때 보면서 셰일가스나 얘기하면서 우리 드릴 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 많이 했죠. 예, 네. 유정 자체가 미국에서 줄어들었다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난주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늘어났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정확한 거는 드릴 수인데 늘어났다는 얘기가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이요. 늘어났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가 심리적인 선이라는 건데요. 오늘 60달러 선 갔다가 52달러 떨어졌잖아요. 네. 대부분이 이번에 30달러, 35달러 떨어졌을 때 60달러까지 정도 반등하지 않겠느냐 얘기했거든요. 정작 60달러 가니까 이제 반등할 거 다 했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떨어졌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결론이 뭐냐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추가적으로 작년 말이나 올해 초까지 훅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요. 그래서 이 애들의 얘기가 맞을지 틀릴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 얘네들의 오늘 주장은 4-5건 유로 떨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40달러 뭐 초반 훅 떨어지는 것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것 때문에 무슨 항공주가 됐건 뭐 이런 것들이 뭐 다시 반등한다 이런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다만 계속 말씀드리면 항공주는 메르스에 대한 것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 모멘텀 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모멘텀이 약간 이제 다시 회복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회복되는 거 있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요코 뭐 여전히 있죠. 관심이 많고 뭐 우리나라도 지금 대한항공이나 이런 데 가서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도 중국 관광객 재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정책적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중국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는 얘기죠. 중국 사람 입장. 물론 한국 여전히 가겠지만, 야, 메르스 그 때문에 중국 머리 아프다. 그잖아요. 네. 근데 계속해서 일본 한번 가볼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원전 사태에 대한 쪽도 결국은 잊혀지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은 그 일본산 화장품이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원전 터지고 나서 일본산 화장품 싹 죽고 한국산이 그때 확 떴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산 화장품 근데 써봤더니 좋네. 이거 거기다 에어 쿠션이라는 게 나오면서 대박 열풍이 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원전 사태도 잊혀질 정도라면 네. 메르스는 네. 더 빨리 잊혀지지 않겠느냐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죠. 아직까지 이제 조기 종식 선언에 대한 쪽이 나오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시간이 갈수록 이런 회복에 대한 쪽은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은. 그래서 이게 2분기가 좀 이제 네. 좀 영향을 받았겠죠. 이게 아무래도.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한국에 안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한국도 네. 많이 올 거란 말이에요. 어제 다시 오겠지만 중요한 것은 늘 말씀드린 주식은 모멘텀이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멘텀은 우리나라 분명히 호텔신라 다시 면세점 사람이 늘어날 거예요. 분명히 늘어나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큰형들이 보기에는 큰형들이 보기에선 한국에 엄청나게 중국 사람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간 이승원 대표 우리 오늘부터는 말 조심해야 돼. 이승원 교수 일단 녹화할 때 꼭 교수님이라 그러잖아. 그거 줘야지 교수할 거예요. 나한테 일단 형님이라고 그러지 마. 네, 형님. 우리 이승원 교수. 그 전에 형님이라고 실컷 불러야겠네요. 이승원 네. 교수, 이학년 교수, 교수님이 할 텐데, 우리 여기 FD님이, 우리 안 믿네. 우리가 진짜 교수인데 안 믿어. 네. 봐, 저 표정 좀 봐, 저 표정. 네.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뭐 무슨 얘기다 그랬지? 중요한 것은 큰형들이 보기에는, 일본으로 미친 듯이 가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마스크 쓰고 얼마 전에 썼는데 요즘 또 안 쓰잖아요. 네. 근데 보면 일본 사람들 일상에 돼 있는 거 알아요? 일본 사람이 이미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녀. 왜? 그게 원전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원전 때문에. 네, 그래서 일상이 돼 있는 상황인데 중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 보기에는 일본이 싼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본은 많이 가고 있고 그래서 일본의 여행 관련주, 일본의 공항이 막 늘어날 그 구글이나 뉴스 보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한국도 번역된 게 있을지 몰라. 그래서 일본은 지금 사회적 이슈예요. 공항 늘리자. 왜? 사상 최대로 사람들이 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보기에는 한국 주식 사는 사람, 일본 주식 사도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입장에 보면 야, 일본의 관광 관련주를 사고 싶은 거야. 예. 쉽게 말해 저한테 저보러 지금 마음대로 주식 살 수 있으면 대한민국의 관광 관련주를 제가 왜 사요? 솔직히 일본 사지. 그런 느낌이다. 그런 느낌이 있다. 라는 것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이 차트를 한번 볼 텐데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겠죠. 그러니까 시쉐이도도 가고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빨간색이 아모레퍼시픽이고 화면이 잘 안 보이나? 나도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거 두껍게 되나? 이게 빨간색이 아모레퍼시픽인데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얼마가 올라갔냐면은 아모레퍼시픽이 300% 가까이 올랐어요. 6배 올랐지 뭐. 예. 아래서부터 그러니까 2014년부터 시작하면. 예. 근데 지금 시세이도가 60%밖에 안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최근에 모멘텀을 받고 있는 이 시세이도가 훨씬 더 좋아 보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겠고 최근 그 3개월로 이렇게 그 흐름을 보게 되더라도 흐름은 비슷합니다. 시세이도도 최근에 이렇게 지금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다만 이제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부분보다는 시세이도가 상대적으로 좀 싸 보이는 이제 그런 효과에 대한 쪽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뭐냐면 대안은 있더라. 아모레에 대한 대안이 있더라. 근데 나 오늘 반성할래. 네네. 또 시끄럽다는 얘기 혼났어. 왜요? 어떤 분이 이 양반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원래 저희는 시끄럽습니다. 시끄럽고 말도 빠르고 나 이제 그만둘래. 이제 수화 방송을 제 해요. 화면 잡아주세요. 수화 방송 저 하세요. 오늘 새벽에 아침에 뉴스 보고 나서 제가 이 방송을 그만둬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난 진짜 이학년이 떠났으면 좋겠다. 왜? 산만하고 그 방송 용어는 아닌데 그대로 읽겠습니다. 존나 빠르고 가끔씩 떠나 있을 때 안 오면 좋겠다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저는 이제 봐서 잘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7월 달에서 한두 번 또 안 나올 거고요. 네. 11월 달에 장기 출장도 예상돼 있습니다. 11월 달에 장기 출장. 장기 출장 가려고. 나도 장기 출장 가버려야지. 완전 떠나버려야 되겠어. 그래서 말도 천천히 하고 이제 고콜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고콜 방송 출장해야겠고요. 일단 말 좀 이제 시끄럽지 않고 예. 조용조용 소곤소곤 하자고. 네네. 알았죠? 교수님. 네.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마크 11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 때보다 더 안 좋아요. 네. 코스닥 하락폭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고요. 코스피도 0.4 정도였거든요. 0.8%까지 내려가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보고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코스피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낙폭에 대한 쪽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네. 같은 경우도 오전장 저점에 대한 수준을 다시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수만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어쨌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전장 저점에 대한 쪽을 이제 계속 내려가는 형태. 그러니까 지금 가장 여태까지의 모습 중에서 네. 코스닥 시장의 올해 들어서 상승하는 모습 중에서 가장 안 좋은 형태에 대한 캔들이 지금 시장에서 이제 추재가 되고 있다. 저 말고 이제 화면을 좀 잡아주시고요. 중저는 이승원 대표예요. 네네. 화면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그만큼 이제 확대되는 형태에 대한 모습이 네.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거래소로 넘어가서 한번 볼 텐데, 거래소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거래소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코스닥이라고 마찬가지로 거래소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좀 결코 이렇게 예쁘다고 볼 수 없는 이런 네. 형태에 대한 3일 이틀 연속, 이날은 이제 개파락 음봉, 그 다음에 오늘 다시 한번 또 그거를 넘어가는 갭상승 음봉에 대한 쪽이 좀 진행되면서 네. 시장에서 거래소 코스닥만 지금 나쁜 게 아니라 코스닥이 지금 반등을 못하니까 거래소까지도 끌고 내려가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네. 연기금이 거래소에서는 매도 주체로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네. 연기금이 오히려 매도 주체가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150억, 그 다음에 연기금이 100억 정도 매도에 대한 쪽이 증명이 되고 있는데, 네. 뭐 기관에서의 강력한 매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는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한 수씩만 더 하고 나서 우리 초다선님 모시겠는데요. 지금, 자꾸 우리는 우리나라에만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우리는 주가 떨어지면 어떡하냐, 걱정하고 있고요. 그리스 문제 큰일 났다 뭐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또 하나의 시장의 축이 말이죠. 어디로 가 있는지 아세요? 인도. 네? 인도. 인도 어떻게 알았어? 네네. 답을 받네. 보면, 요번에 브릭스 정상회담에 네. 열리는 거 아세요? 네네. 브릭스 정상회담이 이번 주 말리는데요. 네. 그거 잠깐 하나만 제가 한번 보여주겠는데요. 네, 소스로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소스 안 해주면 저 정상회담이 만나는지 안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블룸버그에서 오늘 특집으로 나온 건데요. 브릭스가 이번 주에 브릭스 아시잖아요. 브라질, 그렇죠? 러시아, 인도, 차이나 갖고 브릭스 맞잖아요. 네. 여기가 17조 GDP의 규모, 17조 달러. 뭐 이거 한국 규모로 된 거 너무나 커서 말이 안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역시 중요한 것은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중국이란 거예요. 그죠? 이게 빨간 거가 빨간 건 미국인데요. 미국과 이제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합니다. 그래프 서너 개만 보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미국도 올라가지만 중국이 가파르게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멀잖아요. 미국이 중국이 탑 1을 간다는 얘기겠고요. 중국은요, 보면 중국은 계속 좋아지는데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BRI는 정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요. 정체되겠다 하나 또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여기 기가 막힌데요. 저는 이걸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는 게 뭐냐면, 인도가요, 인도 GDP가 러시아를 이기기 시작했네요. 난 처음 알았어요. 왜 알았어요? 아니, 몰랐어요. 네,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인도가 그만큼 부상하고 있다. 올해도 뭐 7% 이상 성장한다는 거는 알고 있죠. 네. 내년도는 인도가 더 높아요. 성장률이요. 그러니까 중국보다. 내년 8%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인도. 근데 그것도 모르죠. 하여튼, 그렉시트가 돼서 혹시 유럽이 덜커당하면 인도가 문제되거든요. 네. 근데 하여튼, 지금 그런 건 상관없이 보면, 인도가 지금 러시아를 이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도에 대한 관심을 늘리자. 계속해서. 특히 해외 글로벌 관심 있는 분들, 인도와 관련된 분들이. 중국말은 어떻게 하는지 그래도 좀 하면 되지만, 인도말은 막 뱀 막 여러 개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인도말은 배울 필요가 없고요. 영어로 하죠. 영어로. 네. 네. 영어로 하는데 문제는 인도 사람이 하는 영어를 웬만한 사람 알아듣기 쉽지 않다는 게 또 네네. 단점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인도 사람이 하는 영어를 잘 알기 위해서 얼마 전에 한 2, 3년 했나? 밀리언 달러 게임인가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게 게임이 있었고요. 작년인가 나온 영화 중에 하나가 메이저리그의 투수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 영화를 많이 보면 인도 영어를 이해할 수 있죠. 자주 보면. 예, 그래서 1부에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의 마지막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